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신호철입니다. 제가 이 대학교에 이렇게 큰 컨벤션이 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행사를 갖게 돼서 영광이고, 또 이렇게 발표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헬로 투마로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뭐 보안업계에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보안업에만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보안에서 미래를 예측한다,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모든 IT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 보안은 뭐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 예견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기사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보안은 늘 항상 그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죠. 제 기억에는 한 번도 그 방패가 먼저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이제 창이 먼저고, 그 창을 막기 위한 방패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안업 뭐 다 보안을 하시니까 보안의 이 솔루션의 종류가 뭐 수십 수백 종에 이르죠. 왜 다양한 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창들을 막기 위한 또 새로운 방패들이 나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우리가 나갈 방향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헬로 투마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런 보안에 있어서도 이런 생성형 AI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죠. 이 AI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잘 활용할 것인가, 또 잘 보호할 것인가, 뭐 이런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아까 이미 앞선에서 최근의 사례나 이런 것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특이하게도 이 보안 사고들이 좀 눈에 띄는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고들이 단순히 그냥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이제 점점 그 관심들을 부각시키는 뭐 그런 형태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앞에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그 신고 건수가 한 1,800건 된다고 하죠. 작년에 신고 건수가 1,800건인데, 뭐 아마 모르긴 해도 저 정도 숫자의 신고 안 된 또 보안 사고가 아마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수천 건의 사고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까지도 이렇게, 뭐 오늘 아침 기사도 보니까 자산 운용사에서 또 해킹이 있어서 뭐 고객 정보, 금융 거래 정보들이 유출됐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산업에 걸쳐서 뭐 금융, 뭐 공공까지도 이제 점점 확대돼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 분야가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이제 랜섬웨어도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작은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견 대기업까지도 이런 랜섬웨어 공격들이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공격들이, 뭐 이런 자료들 아마 여러 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점점 이제 빨라진다고 하는 것이고, 이 생성형 AI가 지금 사실은 큰 이제 유용한 툴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잘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주가 되고 있고요. 이제 또 클라우드도 하나의 또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분야입니다. 클라우드를 아마 기업마다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많이 거의 대부분의 업무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가는 데도 있을 거고요. 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습니다만, 클라우드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한 트렌드를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려보면, 일단 클라우드의 보안, 여러 가지 그 조사를 보면 보안 노출의 한 80%가 클라우드로에서 생긴다는 이런 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최근에 좀 경험한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클라우드가 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뭐 여러 가지 AWS나 애저나 구글이나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굉장히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아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또 사스 업체들, 뭐 세일스포스다, 뭐 워크데이다 하는 이런 뭐 M365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스를 아주 대규모로 공급하는 회사들도 보안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 보안에, 이 클라우드에서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냐를 봤더니,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그동안 온프렘에서 운영하던 CRM, 고객 정보 DB를 뭐 어떤 클라우드에든 사스로 옮기기로 결정을 해요. 그럼 그 사스 회사의 보안성을 우리가 아주 철저히 검토하고 안전하다는 걸 판단하고 이제 올리게 되죠.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CRM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 그래서 마케팅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또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그 회사와 또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 회사는 API로 우리의 그 CRM 데이터를 긁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연동해서 뭔가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제 보통 공격자들은 어디를 노리냐면 이 아주 유명한 그 CRM 업체를 노리지 않습니다. 이 마케팅 좀 중견 규모되는 이 마케팅 전문 회사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API를 통해서 이 CRM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고 그게 이제 유출되는 뭐 이런 사고로 이어지는 형태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자체가 뭐 불안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우리가 잘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브라우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뭐 노트북을 하나 사서 일단 뭐 아이디 넣고 이렇게 딱 셋업이 끝나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저는 브라우저를 열어봐요. 뭐 엣지가 됐든 크롬이 됐든 뭐 크롬은 보통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크롬 설치하고 열어서 인터넷 제대로 되는지 뭐 네이버닷컴이나 구글닷컴 한번 쳐보고 이제 브라우저를 열게 되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업무 중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뒤에 나옵니다만 거의 한 80% 이상을 브라우저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일반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브라우저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하나의 창구가 되고 도구가 되는데 이 브라우저에서 여러 가지 보안 사고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뭐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거나 하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보안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관심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속도입니다. 속도. 여기 보면 뭐 4년 전과 해서 250% 빨라졌다고 하는데 뭐 뒤에도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공격자들의 그 공격 시작해서 데이터 탈취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뭐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거의 한 아주 중요한 20% 공격은 뭐 1시간 내에도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보안을 다 하시니까 여러분 회사에 우리 회사의 MTTD 아시죠? Mean Time to Detect. 우리가 보안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걸 디텍트하는가 그 데이터를 혹시 갖고 계신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뭐 시소분들도 만나 뵙고 이렇게 만나 뵙고 여쭤보면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MTTR이라고 Mean Time to Respond.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발견된 걸 얼마나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하는가 이런 데이터들을 보통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우연히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어느 미국에 있는 뭐 시설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희 같이 갔던 분이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너네 회사에 MTTD나 MPTR이 얼마 되냐고 했더니 그 시소가 바로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측정하거나 관리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선할 수도 없는 거니까 우리 조직의 MTTD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얼마나 또 개선되고 있는가, MTTR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AI인데요. AI는 뭐 양날의 검이죠. AI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안의 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도 나왔지만 과거 랜섬웨어 만드는데 뭐 며칠 걸리고 하루 걸리고 하던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아마 뭐 수분 내로 랜섬웨어 정도는 뭐 쉽게 만드는 형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취약점 공격. 우리가 제로데이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점이 나오고 바로 공격 코드가 나와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전에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제로데이라고 하는데 어떤 예측을 보니까 한 내년 정도가 되면 그 제로데이가 아니라 이제 제로아워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로데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 취약점과 동시에 공격 코드가 나오고 공격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속도나 규모면에서 이 AI를 어떻게 AI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공격자들도 충분히 AI를 아까 보셨듯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와 시큐리티 사실은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제 막 많은 분들이 AI에 관심을 갖고 있고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AI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은 많지만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이죠. 제가 이 그림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꼭 언뜻 봤을 때 화성 같지 않으신가요? 화성의 표면. 그 화성 나사에서 한 10여 년 전에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죠. 그래서 화성에 착륙을 시켜서 화성을 이렇게 다니면서 뭐 채취도 하고 하는 그 탐사선의 이름이 큐리어시티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 AI와 보안도 아마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새롭게 가야 되는, 이미 뭐 시간이 흘러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안과 AI를 잠깐 말씀드려 볼 건데요. 뭐 AI가 얼마나 우리가 활용되고 있느냐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업무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 일을 할 때 뭐 이메일을 쓰거나 뭐 저희 회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이제 7월 말이 회계가 마감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새해인데 8월 새해가 되면 이제 인사 평가들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 이제 미국 회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평가에 대한 피드백 이런 걸 영어로 이렇게 막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뭐 저희가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 영어로 이렇게 피드백을 쓴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럴 때 AI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 나와 주고받았던 이메일, 평소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이 사람의 지난 1년간을 나름의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걸 문장을 만들고, 그걸 제 나름대로 이제 다시 수정해서 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과거에 한 뭐 몇 시간 걸리던 일이 뭐 1시간 내로 일이 마무리되는, 그러면 제 본업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이제 AI가 업무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과 답을 통해서 이제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AI 트래픽이 증가하는 반면에 AI를 통한 보안 사고도 꾸준히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한 2.5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체 보안 사고의 한 14% 정도가 AI와 관련된 보안 사고더라. 그래서 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승인되지 않은 앱, 뭐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AI 관련된 앱들. 여러분들 아마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어떤 AI 앱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 교환 회사에서 승인한 앱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앱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로알토는 이 AI와 관련해서 크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AI는 AI로 대응해야 된다. 예전에 우리가 알파고 기억나시죠? 바둑했던 이세돌과 했던 알파고 때만 하더라도 과연 AI가 바둑으로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가 그 당시 이제 질문이었어요. 지금 누구도 그 질문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AI를 이길 수 없다가 이제 결론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보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법은 부지런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공격자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AI를 활용한 공격을 사람이 대응한다?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게 거의 정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AI는 AI를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많은 기업들이 특히 여러 가지 뭐 마케팅이나 각 부서에서 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뭐 흔히 제가 듣기로는 CFO가 이렇게 품위석 올라왔을 때 AI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뭐 승인을 안 해준다, 뭐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AI가 굉장히 중요한 그 프로젝트의 중요한 화두인데, 그럴 때 그런 AI를 어떻게 우리가 좀 시큐어하게, 처음 디자인 단계부터 시큐어하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보통은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보안은 그다음 이제 시소 불러서 야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안도 좀 점검해줘, 뭐 나중에 봤더니 뭐 엉망이어서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보안팀이 관여해서 그 AI 앱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보안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그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AI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보안을 얼마나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 좀 더 단순화시키고, 아마 여기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과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 관제센터에서 뭔가 하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대시보드를 왔다 갔다 하고 콜이 날리고 인터넷 뒤지고 해서 뭔가 하던 일들을 이제는 이 생성형 AI로 프롬프트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팔로알토는 일단 기본적으로 팔로알토 내부적으로 이 프리시전 AI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플랫폼에 일단 내장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시전 AI를 통해서 뭐 별도로 이걸 뭐 상품으로 한다, 이런 측면보다 모든 솔루션과 서비스에 이 프리시전 AI라고 하는 팔로알토만의 AI 플랫폼을 내장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프리시전 AI는 기존에 뭐 머신러닝, 뭐 딥러닝의 생성 AI까지 가미된 그런 건데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그 뭔가 보안 관제센터에서 분석을 할 때 보면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90% 확도, 뭐 위험도 뭐 150점 이렇게 이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죠. 그러면 그 담당자는 보고 90 위험도가 90이니까 얘는 내가 분석을 해야 되겠네. 뭐 위험도가 50이니까 얘는 그냥 무시해도 되겠네. 이제 이런 판단을 사람이 했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앞에 이렇게 뭐 그 위험물 있으면 알려주죠. 저한테 삑삑삑 이렇게 소리를 알려주면 최종 판단은 운전자가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건지 뭐 무시할지 이런 걸 최종 판단을 하는데 요즘 자율주행차를 잘 보시면 제가 일정 속도로 달리다가 앞에 방해물이 나타났는데 속도가 줄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줘요. 그리고 뭐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후진해서 나오는데 저쪽에서 차가 이렇게 오면 알려주죠.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이제 보안도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게 위험도가 90입니다. 위험도가 80입니다라고 해서 알려주고 관리자한테 알아서 하세요. 결정하세요가 아니라 어느 정도 100%의 확신을 갖고 필요한 것들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치 우리 자율주행차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보안 관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AI의 도움을 이제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팔로우턴 프리시전 AI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까 이 전반적인 보안을 위해서는 AI와 뭐 플랫폼 기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제로 트러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앞전 발표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굉장히 어렵다, 뭐 굉장히 개념적이고 뭐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딱 솔루션 몇 가지 사면 돼요 이런 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가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관리의 어떤 기본을 맞추고 그 위에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는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OC, 관제센터와 클라우드와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방안.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뭐 일반 기업의 보안 담당자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큰 회사가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안 담당하는 인력이 뭐 많아야 한 15명, 20명일 것 같아요. 그죠? 뭐 그 이상 뭐 100명, 200명 되는 회사는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보안에 뭔가 그 심층적인 분석과 인텔리전스와 인스턴트 리스판스를 본인이 직접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는 이런 보안 사고를 대응하거나 전 세계 어떤 위협 인텔리전스를 수집하고 하는 그런 전문 파트너십을 우리가 맺을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곳과 우리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고 났을 때 도움을 받고 또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도 우리가 받고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파트너십을 잘 맺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로 트러스트인데요. 이건 뭐 우리 제품이 와 있긴 한데 뭐 제품을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은 any location, any device에서 any application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 그 중앙에서 인증과 보안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일반적인 솔루션으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SAS라고 하는 SAS라고 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게 PC가 됐던 뭐 모바일이 됐건 집이건 회사건 어디에든 어느 디바이스든 이 SAS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인증을 받고 보안 통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온프라임에 있는 데이터든 클라우드에 있는 거든 SaaS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기반이 되는 핵심인데요.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PC는 내 집 회사에 있는 PC는 온프라임에 있는 서버에 접속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죠. 외부에 나갔을 때 회사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외국에 나갔을 때 클라우드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이 조합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 조합을 일일이 개별 시스템별로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SAS라고 하는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 내에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한 번에 배포하는 그런 관리 편의성, 그 다음에 보안성도 강화하고 보안의 일관성도 강화하는 그런 형태의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항상 이런 SAS의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물론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워낙 많은 것들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제 바꿔 나가시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이제 이런 본인 자기 회사에서 이런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이제 사례 발표들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뭐 굉장히 긴 소위 말하는 저언입니다. 저언이 굉장히 긴 여정의 어떤 뭐 몇 년에 걸친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제로 트러스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이 중앙에 있는 세시의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 뭐 인증을 강화하는 거나 뭐 보안 통제 DLP라든가 뭐 웹 URL 필터링이라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시 소위 이런 제로 트러스를 구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브라우저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다 브라우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가 내 회사 내에 있는 브라우저, 회사 밖에 있는 브라우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있을 텐데 이런 브라우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팔로알토는 아예 브라우저를 새로 하나 이제 개발을 해서 내놨습니다. 이걸 이제 프리즈마 브라우저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런 새로운 브라우저를 통해서 아예 그 세시의 기능이 탑재된 그런 브라우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우저만 키면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디바이스든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해서 그 중앙에 세시가 정해진 그 정책에 따라서 내가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브라우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브라우저 부분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관제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제센터가 그동안 지난 한 20, 30년 동안 굉장히 발전도 많이 해왔습니다. SIEM, 또 SOA 이런 솔루션들도 새롭게 나오면서 관제가 굉장히 고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AI를 통한 아주 고도화된 빠른 공격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AI를 통한 관제센터,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까지 더해지는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팔로알토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저희 자체적인 SIEM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보안을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었는데 이 툴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장에서 보통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SIEM과는 다른 개념의 어떤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이제 제품으로 해서 이제 시장에 내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코어텍스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텍스는 흔히 이야기하는 SIEM의 영역, SOA의 영역, 그다음에 최근에 C랩의 클라우드와 관련된 C랩의 영역,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합한 그런 그 플랫폼인데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관제센터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많은 SIEM 업체들이 데이터 저장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걸 함부로 수집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한 몇 테라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거 한 몇백 기가만 수집해서 분석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얼마나 우리가 충분히 필요한 만큼 수집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야 그 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AI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교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고 충분히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자동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확실한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이터와 AI와 오토메이션,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관제센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는 실제로 팔로알토 자체가 하루에 한 11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분석에 활용하고 있고, 또 AI와 관련된 모델도 한 만여 개의 모델들을, 그러니까 뭔가 탐지할 수 있는 모델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제 공급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자동화도 플레이북을 한 1000여 개 정도 계속 만들어내면서 빠르게 자동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저희 코텍스 XIM이고요. 그다음 클라우드는 사실 클라우드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게 이제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보기 시작하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이런 것 같아요. 가시성이 없어요. 클라우드에 대해서. 클라우드가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서버가 어디 있고 네트워크 케이블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바로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클라우드로 이렇게 저 어디 구름 어딘가에 이제 나의 인프라가 있고 나의 네트워크가 있고 나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시성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 뭔가 보여야 그다음 우리가 보완을 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완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 클라우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 그다음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포스처,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의 런타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흔히 이걸 시장에서 이제 CNAP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이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팔로알토도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AI와 오토메이션 관점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실제 그럼 팔로알토는 보안 운영 관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내부 이야기를 잠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팔로알토는 인원이 한 2만 명 됩니다. 전 세계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서버나 이런 것들이 한 100만 대가 넘는다 그래요. 서버, VM 뭐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한 5개 정도, 뭐 AWS, 구글 뭐 등등 해서 한 5개 정도, 데이터 센터가 한 8개, 뭐 굉장히 뭐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뭐 국내 어느 대기업만큼이나 규모가 있는 그런 그 운영 환경을 갖고 있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안 관제를 할 것인가, 뭐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왔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대략 한 900억 건 정도의 이제 이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데 실제로 쭉 마지막에 보시면 저 분석에 필요한 거는 대략 한 75건 정도로 줄여진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AI 기능과 머신러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걸러질 건 걸러지고 관제센터에서 운영자들이 뭔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건 한 75건 되는데 그중에 한 10건 정도는 완전히 자동화, 뭐 이거는 그냥 자동화에 의해서 플레이북에 의해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 그다음에 뭔가 관제 요원들이 들어가서 좀 확인하고 처리해야 되는 게 부분 자동화가 나머지 한 65건 정도. 그리고 정말 이거는 사고라고 할 만한 것들은 대략 한 월 일 한 건 정도, 하루에 한 건 정도 이런 정도로 발생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내부 데이터에 의하면 팔로알토는 MTTD가 7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발생되면 대략 한 7분 내에 디텍트가 되는 거죠. 탐지가 일단 되고 그다음 탐지 이후에 대응하는 데까지는 뭐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아주 심각한 상황 같은 경우는 1분, MTTR이 이제 1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조직의 우리 회사의 MTTD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MTTR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게 과거 비해 계속 개선되고 있는가, 뭐 증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은 보안의 어떤 전반적인 가시성을 높이는데 특히 CISO 분들은 아마 이 데이터를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제를 했습니다.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는 뭐 그전에 생기긴 했지만 2016년부터 SOC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한 1테라 정도의 그다음에 한 10개 탐지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하루 정도 걸리고 뭐 이런 정도의 운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뭔가 이제 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자동화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소아와 같은 여러 가지 툴들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사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자동으로 처리해보자라고 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툴을 대체하고 자체적인 어떤 자동화 툴을 가지고 2019년에 자동화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결국 보안에 있어서는 사실 보안 관제를 많이 하시는 많은 곳들이 주로 관문 관제를 많이 하시죠. 방화벽, IPS, 뭐 웹방화벽 이 정도 관제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안의 이벤트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엔드포인트, 내부거든요. 엔드포인트. 근데 엔드포인트 관제까지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2019년 중반에 이런 XDR 기반으로 엔드포인트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이제 수집해서 관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과 뭐 AI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19년 말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SIEM을 이제 구축한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스플렁크가 저희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하는 SIEM 역할을 했었는데 이걸 자체 어떤 SIEM 형태로 바꾸게 된 게 이제 2019년. 그리고 지금 2022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시전 AI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관제를 고도화하고 수십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해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은 더 이제 발전을 더 해나갈 갈 거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가지를 보면 일단 경보 건수가 쭉 늘어나다가 이게 늘어난 이유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수집이 되니까 경보가 좀 늘어나다가 최근에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로그도 그동안은 뭐 저희 절반밖에 수집 못하던 로그를 지금 거의 모든 로그를 다 100% 수집하는 형태로 발전했고, 뭐 MTTD도 한 7분으로 줄었고 MTTR도 이제는 하루가 1분으로 주는 굉장히 급격한 향상을 보인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여러분 조직에서 우리 회사의 관제센터는 얼마만큼 로그를 수집하고 있나, 우리의 경보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 MTTD는 MTTR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밑에 있는 우리의 인텔리전스와 인스턴트 리스판스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로알토는 유니42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팔로알토 와서 왜 이게 42일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이 책인데 거기 보면 이 4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모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걸 42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뭐 제가 이 회사에서 그 정보를 갖고 유니42라고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니42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이나 공격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해주는 조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42라고 하는 조직을 갖고 있고, 이 조직이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도 수집하고 또 해킹 그룹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고객사에 보안 사고 발생됐을 때 직접 인스턴트 리스판스 서비스도 직접 가서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로드맵 수립해 주는 것까지 하는 그런 조직을 저희 유니42라고 하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올 가을쯤에 또 다른 저희 자체 행사가 있는데 그때 아마 유니42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한번 기회 되시면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은 전 세계에서 언제든지 소싱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도 작년 올해 여러 가지 보안 사고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실제로 그곳에 유니42 인력들이 가서 실제 분석하고 대응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렇게 팁 정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팔로알토가 제공하는 이런 몇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제가 인스턴트 리스판스 IR 서비스라고 유니42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 중에 여기 보시면 250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250시간을 쓰겠다라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 그 250시간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분석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저희 영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을 텐데, 사고에 따라서는 250시간 내에 완벽하게 해결될 수도 있죠. 작은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근데 예를 들면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났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할 때는 250시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저희가 IR 서비스 별도로 진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팔로알토가 갖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의 보안 사고 발생했을 때 즉각 투입해서 뭔가 1차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랜섬웨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랜섬웨어를 다들 대응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안티바이러스도 있고 EDR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응들을 하실 텐데, 혹시나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 팔로알토의 XDR 솔루션을 한 6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혹시 다른 데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들을 이 팔로알토 XDR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차원으로라도 기존의 툴이 있더라도 한번 60일 정도 활용해 보시고 그 가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회사는 좀 더 우리 보안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좀 점검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포스처 매니지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이것도 무료로 이렇게 어세스먼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통 보안 컨설팅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컨설팅을 내가 어느 분야를 어떻게 좀 심도 있게 받을지를 처음부터 우리가 계약을 하고 큰 돈을 들여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이런 SPA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보안 전반적인 상태가 어떻구나, 이 부분이 특별히 좀 더 심각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적인 컨설팅을 받거나
뭐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툴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보안의 미래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이런 제로 트러스트와 AI를 통해서 보안 관제를 좀 고도화하고 또 인텔리전스와 IR 서비스 파트너를 통해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팔로알토가 저희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